안녕하세요. 수몽디와 함께하는 은지 영어의 김은지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2021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면서 EBS 수능 특강 다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이제 핵심 강의를 찍어서 업로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강의는 한 줄 한 줄 막 꼼꼼하게 다 전부 다 해석하고 있는 강의는 아니고요. 수능이나 내신을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부분, 핵심 내용 정리, 핵심 출제 가능한 부분 정리, 이렇게 좀 정리하는 강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자기 갖고 계신 교재로 문제는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들으시면 딱 중요한 부분만 정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일단 제가 1, 2강은 지금 준비 안 하고 3강부터만 들어가는 이유는 1, 2강은 어차피 수능에 연계되지가 않는 유형이라서 연계가 가능한 3강부터 정리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3강의 1번부터 볼게요. 제가 이제 매 문제마다 이렇게 위에는 이 지문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왔고요. 매 지문마다 좀 뭐 주제문이나 핵심 내용이 있거나 이런 데는 이렇게 색칠을 해올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서 필요하신 부분은 같이 뭐 형광펜을 치신다든지 이렇게 이제 메모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 3강에서 중요한 문제는 사실 여러분 3번이 조금 중요하고요. 나머지 1, 2, 4번은 그냥 뭐 크게 막 이렇게 출제 가능성이 높거나 이런 건 아닌데 1번 별 얘기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자, 경기할 때, 우리 막 운동 경기, 스포츠 경기할 때 몇 점 내고 뭐 이기고 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경기에 그런 득점 기록 중요하지 않대요. 이기고 지고 이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내가 그 운동 경기를 할 때 얼마나 열심히 설렁설렁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되게 좀 짤짤한 얘기 중간중간에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 두 번째 문장이 좀 핵심 문장에 가깝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얘가 지금 이디스대 강조구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It's not only, not only but also도 보이죠 지금? Not only but also인데 여기다 also는 지금 생략했어요. 원래 있어도 되는데 It's not only what you do, 너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how you do it, 어떻게 네가 뭘 하는가를 강조하려고 지금 이디스대 사이에다가 얘를 넣은 거죠. 네. 그 다음에 여기 count라는 동사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요 count가 원래는 뭐 숫자 세다 그럴 때 막 카운트다운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 count가 숫자 세다 말고 일형식으로는 그냥 중요하다, matter 하고 똑같이 그냥 중요하다라는 자동사 동사예요. 그거 보면 count in the real scorebook of your life. 요게 이제 score도 점수란 뜻이고 얘가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의 인생에 몇 점을 뭐 득점했고 몇 점을 실점했는지 그런 점수 기록표에서 중요한 거는 not what you do, 너가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but how you do it,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 요걸 지금 이디스대 강조 구문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 필자가요, 강조 구문을 왜 쓰겠어요, 여러분? 강조를 하려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강조 구문이 나오면 그냥 이렇게 허투루 넘기지 마시고 여기 강조 구문이 있네, 필자는 대체 뭘 강조하고 싶어서 이걸 쓴 걸까를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괜찮죠? 그래서 네 인생에 중요한 건 뭐 하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얼마나 열심히 설렁설렁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여기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쯤에 보면 그 more importantly라는 이제 문장이 맨 마지막 쯤에 있는데 여러분 얘도 딱 보면은 문장의 시작이 더 중요하게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럼 얘도 보세요. 필자가 봐봐, 나 여기부터 지금 중요한 얘기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대놓고 써준 거예요. 자, 더 중요하게는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뭐 경기에서 몇 점을 득실했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최선을 다했어야지 더 중요하게는 너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네 인생에서 You will have the peace of mind and self-respect,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고, 그래 나 열심히 살았어 라는 자기 존중감,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건데, 요 자존감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that come from knowing that, 대절을 아는 거에서만 온답니다. 네. 대절이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거든요. 그럼 여기도 사실 중요한 표현이에요. give one's best. 그러면 누구의 최선을 다하다잖아요. 그러니까 I give it my best. 내가 그거에 내 최선을 다했다, 뭐 이런 얘기니까 네가
인생 대충 산 게 아니라 네가 너의 바로 그 최선을 다했다는 거를 네가 스스로 알아야지만 거기에서 오는 마음의 평화, inner peace. 나 열심히 살았어. 최선을 다했어. 이거와 자존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글에서 말하는 거는 딴 게 아니에요. 득실. 중요한데 최선 다해. 매 순간 열심히 해. 그거 중요해. 이렇게 그냥 끝난 거죠. 그래서 밑줄이 지금 여기 맨 마지막에 쳐 있잖아요. 1번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바로 that's the stuff of legend. 전설을 만드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진짜 전설이 되는 거는 매 순간 열심히 최선을 다한 거에서부터 전설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단서예요, 사실. 왜냐면 대시라는 게 지시어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이 대시 가리키는 게 요 앞에 있으니까 뒤에서 지금 that's the stuff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전설을 만드는 거야. 그럼 그게 뭐냐면 너 열심히 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보기도 답을 골라보면 뒤로 갑시다. 열심히 한 거, 최선을 다한 거, 뭐 이거 골라야 되잖아요. 이거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답만 고르고 갈게요. 4번에 보면 the great effort that will be remembered. 나중에도 기억될 수 있는 네가 열심히 했다라는 그 위대한 노력이 중요한 거죠. 매 순간 최선을 다했던 거. 그러니까 아까 앞에 이때 강조 구문에 있던 how you do it. 너가 어떻게 하느냐. 그걸 갖다 지금 열심히 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설렁설렁이 아니라 열심히 어떻게 하느냐에서. 이해되시죠? 네. 넘어갑시다. 1번 뭐 별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여러분 얘도 내용이 막 어렵지는 않은데 여기선 제가 또 동의어도 조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이 2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때로 이렇게 인생에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순간 봤어요. 자, 때로는 인생에서 사실 여러분 지적인 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거랑 감성적인 거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정리를 좀 먼저 할까요? 여기다가? 네. 자, 우리 일단 그 각종 모의고사랑 내신 때도 많이 나오는데 맨날 이렇게 같은 편으로 쓰는 단어들이 좀 있어요. 정리를 일단 좀 해보세요, 여러분. 일단은 우리 이성적인, 감성적인, 얘네 둘이 이제 좀 이렇게 대조되는 느낌이 들죠? 자, 그럴 때 사실 이성적이라는 거는 내가 제정신 딱 차리고 정말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지적으로 뭔가 따져보면서 가는 거고요. 감성적이라는 거는 뭐 약간 주관성이 들어가 있고 어떻게 느끼냐의 문제지 지적인 거, 지성적인 거 이런 거랑 관계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인은 사실 다른 말로 하면 얘가 지적인에 가까운 편이고요. 네. 뭐 합리적인, 합리성,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한 편을 먹는 거고요. 감성적이라고 할 때는 이건 이제 내가 어떻게 느끼냐의 문제니까 뭐 지식, 객관성 이런 거라기보다는 좀 더 주관성이 들어가 있는 거고 뭐 말하자면 사실 뭐 비합리적이라고도 할 수는 있죠. 원래 인간의 감정이 그런 거잖아요. 그 순간에 그냥 뭐 욱해서 막 되게 합리적으로 따져봤다기보다는 막 감정적으로 이렇게 감정에 휘말려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맨날 이렇게 나뉘는데 일단 이 지문에서요. 이성적인에 rational 이런 단어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당연히 비이성적인은 irrational 하면 되겠죠? 근데 요거랑 또 같은 편으로 쓰는 게요. reason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원래는 우리 이유라고 외우지만 이 reason도 논리란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reasonable. 그럼 얘는 이제 unreasonable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성적인 할 때 지적인 측면 해가지고 여기 뭐 intellectual 이런 느낌이 좀 나는 것들 있거든요. 지적으로 가는 건 냉철하게 합리적으로 가는 거죠. 그럼 반대로 감성적인 거 emotional 감정적인 거 또 로지컬도 되고요. 당연히 논리적으로 가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애들이 이렇게 한 편으로 쭉 쓸 건데 지금 이 지문에서도 얘네가 지금 대조가 돼요.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이렇게 좀 객관적이고 지적인 측면, 물론 중요하지만 이쪽에 있는 애들보다도 좀 더 비이성적이고 좀 더 감정적인 정서적인 측면 이쪽에 있는 애들이 중요할 때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때도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면서 얘네보다 여기 나오는 얘네보다
얘네가 더 중요할 때도 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요, 제가 초반에 조금 좀 일반적인 얘기를 해놨고, 뒤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 책의 4번째 줄부터 보면은 뭐 텔레비전 미니시리즈인 뭐 요런 데서 봐두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맨 마지막까지는 어떤 TV 드라마의 얘기를 그냥 예시로 드는 거죠. 조금만 초반에 볼게요. 자, 일단 요거는 비합리적인 행동입니다. 이쪽에 해당하는 거예요. 감성적인 거. 딱 보니까 별로 이렇게 이성적인 행동은 아닌데 요런 비이성적인 행동들이 don't just sabotage us. 단지 우리를 방해만 하는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야 봐라, 요 감성적인 부분이 우리를 늘 방해만 하는 건 아니래. 여기 들어가는 애가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irrational한 애들이 방해만 하는 건 아니야. They can also make us heroes. 이런 감성적인 측면, 비이성적인 측면들은 우리를 영웅도 만들어주고 연인도 만들어주고 아니면 굉장히 인자한 도움을 베푸는 사람도 만들어준대요. 이거 다 감정적인 측면 아니에요? 연인 막 이렇게 막 되게 막 뭐라 그래야 돼? 좀 안 됐어라고 생각해서 막 도와줄 수 있고 이거 전부 다 약간 감정적인 측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갑니다. The qualities인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퀄리티는 양과 질 할 때 그 품질이라기보다는 속성이란 뜻에 가까워요. 그리고 지금 얘가 명사잖아요. 속성, 뭐 특성인데 바로 뒤에 명사가 또 나옵니다. 위. 보통 이럴 때는 여러분 그 명사 2개가요 나란히 나왔는데 의미상 덩어리가 안 될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뭐 딸기, 케이크 이렇게 덩어리가 되면 좋은데 얘는 지금 속성들 우리 얘랑 합쳐가지고 하나의 덩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거를 괄호로 묶어주세요. 왜냐면 이 사이에 관계사가 생략이 돼서 이렇게 꾸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성은 속성인데 그 속성이 어떤 속성이냐면 we admire 우리가 되게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그런 속성인데 most in others인 거예요. 우리가 남들에게서 we admire most 가장 막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그러한 속성들은 그러니까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인 거죠. The qualities are their emotional ones. 그들의 감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막 우러러보는 거지 not their intellectual ones.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emotional ones는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맨 처음에 봤던 요거 irrational 요거하고 여기서 말하는 emotional 감정적인 이거하고 지금 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바꿔 쓴 거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딱 떨어지는 그게 아니라 약간 비이성적이고 좀 비합리적인데 그런 감정적인 측면이 우리를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우리를 더 좋은 존재로 만들어주고 또 우리가 남들한테도 존경하는 측면은 그들의 감성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 텔레비전 어떤 드라마 얘기를 할 건데 그 뒤에는 사실 도치돼 있어요. 우리 rarely가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라는 부정적인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얘가 앞에 나오다 보니까 뒤에서 이렇게 도치가 돼 있는데요. 여기까지 묶어볼까요? 그럼 아까 앞에서는 emotion, 감정이었는데 여기 말하는 intellect는 지적인 측면이니까 얘랑 지금 서로 반대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지적인 측면은 alone, 혼자서는 거의 할 수가 없대요. 뭐를? 로맨틱한 행동도 영감을 줄 수가 없고 영웅적인 행동에도 영감을 줄 수가 없답니다. 앞에서 했던 말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들어가야지 그냥 객관적인 지적인 측면만 가지고는 사람들한테 영감을 못 줘. 감동을 줄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괜찮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엔 다 예신 거예요. 근데 이제 얘는 밑줄이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 문제 맨 끝까지가 전부 다 하나의 사례인데 고르라고 하는 밑줄은 이제 그 예시 속에서 들어있는 거죠. 그 얘기가 이렇게 가잖아요. 뭐 친구 2명이 있었는데 어디 이렇게 멀리 갔다가 돈 벌러 이제 막 가서 살다가 한 명이 죽으니까 이제 한 친구가 야 내가 너를 고향 땅에 가서 묻어줄게 라고 했는데 너무 먼 거예요. 고향으로 올 때까지. 그 주변 막 이제 가족들이 야 미쳤냐 죽은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데 네가 뭐하러 걔를 그렇게 멀리까지 또 묻어주러 고생해서 가냐 그냥 기차 태워 보내라 뭐 이러는데 아니라고 내가 약속했으니까 내 죽은 친구 꼭 가서 묻어주겠다고 막 이렇게 우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우리 맨 마지막 문장에 보면은 밑줄이 쳐 있을 텐데
조금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여기 지금 win this battle에다가 밑줄을 쳐 있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 지금 그 친구는 이미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에요. 뭐가 효과적인지를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친구랑 한 약속, 내 감정, 이걸 갖고 얘기를 하니까 이 상황에 no rational argument, 그 어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주장이라도 would ever win this battle.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 그 친구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다. And if it had, 그리고 만약에 그랬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돌릴 수 있었으면 the movie have lost its charm. 영화가 매력이 없었을 거다. 그게 뭐 감동을 주냐 우리한테. 그냥 걔 그냥 뭐 편하게 그냥 기차 태워 보냈네. 이게 뭐 감동이 있냐는 거죠. 네. 그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상황에 그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애는 어떤 것도 힘이 없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도 답이 4번에 내려가 보면 어떠한 이성적인 주장도 이 상황에서는 그 친구의 남아있는 생존해서 살아있는 친구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 네. 이 친구는 지금 감성적인 부분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가는 거죠. 괜찮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얘도 그냥 요 두 가지 지금 대조되고 있는 느낌만 받으면 되고 필자는 인생에서 요게보다는 요게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때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되죠? 넘어가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갑니다. 요게는 좀 별표를 칠까요, 여러분? 얘는 조금 얘기할 게 많아요. 그래서 얘는 제가 처음부터 좀 꼼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써온 거를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요 3번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성선설, 성악설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이런 인간의 본성은 뭐 이렇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자연의 절대적인 법칙으로 그렇게 딱 타고나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 사회가 어떻게 정의하고 규정하냐에 따라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뉴턴이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잖아요. 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 지구로 이렇게 다 떨어진대. 근데 얘는 뉴턴이 물론 발견은 했는데 뉴턴이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 모든 인간들이 중력의 법칙을 알지 못해. 몰라도요. 세상의 중력의 법칙은 원래 그냥 존재하는 거잖아요. 원래 있는 자연세계의 법칙인데 인간이 그냥 이런 현상이 있구나라고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인간의 본성이 뭐 쉽게 말해 뭐 성선이니 성악이니 약간 이런 본성은 그냥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이런 세상의 진리로 변하지 않는 진리로 있는 게 아니라 아니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문화가 있고 B라는 문화가 있다 쳐봐요. 문화권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문화권은 원래 사람들이 다 너무 착해. 막 원래 그 문화권의 사람들은 막 성선설을 믿으면서 인간은 원래 착하다고 막 이러면 다들 막 다 배려해주고 다 도와주고 막 잘 믿어주고 이런 사회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또 다른 사회는 원래 뭐 인간을 못 믿는 거예요. 그냥 그 사회에 만연해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인간은 원래 나쁜 존재들이지 믿으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뭐 어디 뭐 카페에 가도 막 노트북을 놔두고 다닐 수 없다거나 일단 막 불신이 팽배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어떻냐라는 거는 그 각각의 사회가 어떻게 규정해 놓고 정의를 했냐에 따라서 사회마다도 다 달라질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사회적 산물이다. 애초에 존재하는 그런 자연의 법칙 같은 게 아니라 사람들 생각하기 나름이다 라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여러분 얘는 사실 앞에서부터 뭐라고 좀 도입부로 얘기를 하다가요 중간에 보면 but 하고 시작하는 요 문장부터 필자의 얘기가 이제 가거든요. 초반에 한번 볼게요. 자, ideas or theories about human nature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관한 생각이나 이론들은 사실 뭐 말하자면 뭐 심리학과에서 다루는 그런 이론들이 아닐까요? 인간의 본성에 관해서 뭐 이론들에 관해서 아니면 뭐 철학과나 심리학과나 이런 데서. 근데 이런 이론은 in the science 과학 분야에서 되게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다른 과학이랑은 다르다 이거죠. 인간의 본성에 관한 이론은 다른 과학이랑은 조금 다르다. 독특한 위치를 갖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는 다른 자연 과학에 관한 얘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뉴턴의 법칙 발견 못했어도 그냥 존재하는 자연의 법칙이니까 네. We don't have to worry that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That the cosmos 이게 우주잖아요. 코스모스가. 네. 아니 옛날에 막 천동설 주장했던 때가 있잖아요. 잘못된 이론이지만. 근데 막 인간이 천동설을 만들었다고 해서 진짜로 막 지구가 돌던 게 지구가 딱 멈추고 막 우주가 돌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인간이 뭐라고 하든지 자연의 법칙은 야 인간 니네 지지고 복구해봐라. 우린 신경 안 써.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뭐에 관해서. 뭐 by our theories 인간이 만든 뭐 천동설이야 뭐 이러면서 지동설이야 이러면서 그 우주에 관한 우리의 이론에 의해 정말로 우주가 변할 거라는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우주? 인간에 관심도 없어요. 너네가 뭐 천동설, 지동설 뭐 하든지 말든지 우주는 그냥 원래대로 돌고 있는 거지. 또 the planets, 행성들은 really don't care. 신경도 안 써요. 뭐에 관해서? What we think. 인간이 뭐라고 생각을 하든지 how we theorize about them. 우리가 행성에 관해서 뭐라고 이론을 뭐 만들든지 간에 신경도 안 써. 그냥 원래 자연이 가던 그대로 걔는 그냥 돌아가고 있는 거죠. 네. 괜찮죠? 그러니까 지금 도입부에서는 그 인간의 본성에 관한 이론이랑은 다른 그냥 자연과학 인간이랑 전혀 무관하게 지네끼리 잘 돌아가고 있는 그런 과학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여기서 법부터 이제 역접 뒤부터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를 여기부터 이제 하는 거죠. 그러나 we do have to worry. 또 역접 뒤이기도 한데 두 강조도 썼어요. 그냥 we have to 해도 되는데 굳이 또 두 강조도 했죠. 그러니까 얘도 지금 필자가 뭔가 강조를 하고 싶어서 저렇게 강조되는 표현을 썼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자, 그러나 우리는 걱정을 해야 돼. 근데 뭐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냐면 요거는 걱정을 해야 된대요. 인간의 본성은요 will be changed, 변한대요. 뭐에 의해서? By our theories of human nature. 인간의 본성에 관한 우리 인간들의 이론에 따라서 인간의 본성은 바뀐대요. 바뀐대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주의 법칙, 행성들의 법칙. 인간이 뭐라고 하든지 안 변해요. 신경도 안 쓰고 지네 가던 길 가요. 근데 인간의 본성 자체는 우리가 뭐라고 규정하고 뭐라고 이론을 만드냐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죠. 내가 성선설을 믿어? 그럼 내 행동이 일단 사람을 믿는 쪽으로 가겠죠. 내가 만약에 성악설을 믿어. 이게 내가 만든 이론이야. 그럼 일단 불신, 너 못돼 처먹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사회가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거예요. 괜찮습니까? 저 맨날 괜찮읍니까라고 해가지고. 네. 자, 그래서 이제 뒤에 근데 아까 여기 앞에서는 이 하고 싶은 얘기 딱 하고서 여기다가 그냥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필자의 주장에 좀 근거를 대려고 유명한 학자의 실명을 까서 지금 근거를 대는 겁니다. 실제로 봐라. 40년 전에 distinguished, 되게 유명한 인류학자인 클리포드란 사람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대절에 밑줄이 쳐 있는데 여러분 요 human beings are unfinished animals에 밑줄이 쳐 있잖아요. 인간들은 완성되지 않은 미연의 동물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보세요. 항상 99%예요. 거의 다. 필자가 왜 굳이 유명한 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따오냐면요. 자기가 글 속에서 어떤 주장을 해요. 근데 나 혼자 그냥 그렇게 주장하면 사람들이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냐 하면서 되게 유명한 학자의 인용글을 따오는 거예요. 내 주장의 근거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막 유명한 학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그러면 요 학자가 말하고자 하는 거 필자가 이렇게 끌고 온 그 유명한 사람의 주장은 보통 필자가 주장하는 거랑 같은 얘기를 해요. 같은 얘기를? 그럼 지금 여기 밑줄이 쳐 있어서 인간이 뭐 완성되지 않아? 라고 생각은 들지만 사실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말도 뭔 말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서 인간 본성이 달라진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좀 더 볼까요? 그래서 뒤에서도 얘기를 하죠. What he meant is that 요 유명한 학자가 의미한 건 바로 이건데 It is human nature. 여기서 it은 여러분 가주어입니다. 자, 그 남자가 이렇게 말했대. 남자겠죠, 클리포드? 그래서
봐봐, 이거는 정말 인간의 본성이야 그랬다고요. 근데 뭐가 인간의 본성이냐면 여기부터가 이제 진짜 주어가 시작되는 거예요. 얘들아 봐라, 이거 인간의 본성인데 뭐가 인간의 본성이냐면 우리 인간은 to have a human nature that is very much the product of the society that surrounds us. 여기 너무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The product of society. 여러분, 요게 사회의 결과물인데 그 프로덕트가 원래는 뭐 제품, 상품 이렇게 외우지 않았어요? 근데 이 프로덕트가 제품 말고도 결과물이란 뜻이 되거든요. 자, 인간은 어떤 인간의 본성을 가졌냐면 뭐 이렇게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사회가 있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있는데 이 사회가 만들어낸 결과물인 그런 인간의 본성을 갖는 게 원래 인간이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사회가 규정해 놓은 그런 인간의 본성을 내가 그대로 습득하고 그렇게 그런 본성을 갖고 살게 돼 있어 이렇게 간다고요. 이해되세요? 요 말 되게 중요합니다. The product of the society. 사회의 산물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사회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도 한 번 더 저기 표시를 했는데 여기 사실 되게 깔끔하게 되게 짧은 문장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한 번 더 딱 해요. 지시어로 또 얘기를 하죠. 자, 바로 그 인간의 본성? 그 봐라, 인간의 본성은 created, 만들어지는 거야. 뭐라기보다는 discover, 발견됐다기보다는 만들어지는 거야. 그 사회에 의해서. 왜? 그 중력의 법칙 이런 거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과 별개로 우리가 없어도 지구의 중심으로 다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사과고 뭐고. 그 이제 그런 거는 그냥 우리가 발견을 하는 법칙이지만 인간의 본성은 사회가 규정하고 만드는 거니까 created라고 쓴 거죠. 여기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뭐 빈칸 내려면은 이런 부분은 빈칸 내기도 되게 이쁘게 생긴 거죠. 발견되기보다는 만드는 거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는 만들었다의 created를 쓰고서 바로 뒤에 바꿔 쓴 거예요. 인간이 인간의 본성을 설계한다. 똑같은 말이죠. We create human nature 이거잖아요. 사람들이 사람의 본성은 만들고 설계하고 우리가 규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자, 그래서 그러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밑줄 쳐 있는 부분이니까 얘는 한번 좀 읽어봅시다. 자, 1번 Humans are dependent on society for their survival. 인간들은 생존을 위해서 사회에 의존한대요. 뭐 혼자서는 못 살고 뭐 다 같이 있어야 살아. 이 말 하려는 건 아니죠. 1번은 무관합니다. 무관. 자, 2번입니다. Human nature is impermanent. 이 permanent가 영원한, 쭉 가는 건데 이미 붙으면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때그때 바뀐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본성은 영구적이지도 않고 사회에 의해서 defined, 규정된다. 답이네요. 여기 답이에요. 정답. 그리고 여기다 한번 보시면 여러분, 여기선 또 defined라고 썼지만 이거랑 뭐랑 똑같은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human nature is created by society. 사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뭐 아까 설계하다도 있었잖아요. designed by society, defined by society. 다 똑같은 얘기인데 바꿔서 쓴 거죠. 네. 다음 3번입니다. 사회가 to fit with human nature, 인간의 본성이랑 꼭 들어맞게 설계함으로써 우리는 완벽해질 수 있다. 개소리예요. 바뀌었어요, 지금. 왜냐면 우리가 사회를 설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회를 설계하는 게 아니고 사회가 인간의 본성을 규정하는 거예요. 바뀌어 있어요. 그다음 4번입니다. 오늘날의 과학적인 이론이 뭐 인간 본성의 근본이 되는 설명을 준다. 근본이래. 베이직으로 봤어요. 편향된 걸 준다. 얘도 무관하죠? 인간의 본성은 사회가 규정하는 거지 뭐 오늘날의 과학적인 이론이 주는 것도 아니고요. 5번에 social influence cannot significantly bring about. bring about이 초래하다, 일으키다, 야기하다인데 사회적인 영향이 인간의 본성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요것 때문에 지금 반대 느낌이에요. 이게 만약에 not이 없고 그냥 can이었으면 5번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의 영향력은 분명히 인간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사회가 인간의 본성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요 3번은 일단은 뭐 빈칸 내기도 아까 형광펜칭 그런 부분들은 빈칸 내기도 좋고 얘는 특히 문장 삽입도 하기 좋은데 특히 아까 그 but이라고 시작했던 그 문장 있죠? 그런 것들은 또 문장 삽입하기도 좋습니다. 괜찮죠? 네. 좋습니다. 3강의 마지막 4번으로도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얘는 그냥 구두 닦기 갔다 온 이제 이야기인데요. 주제문이 막 예쁘게 하나 있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이야기예요. 하나 일화인데 내용은 이제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가다가 회사 근처에 구두방이 있네 라고 이제 봤는데 무료로 구두 닦아드림 이라고 붙어 있으니까 들어가서 닦아주세요 하고 맡긴 거예요. 근데 다 닦고 나니까 또 미안하잖아요. 다 공짜인데. 그래서 뭐 팁이라도 좀 줄랬더니 그 사람이 됐다고 공짜는 공짜지 나 주지 마 안 받을 거야 이제 라고 정말 100% 공짜로 해주니까 이제 이 사람이 좋으면서도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불편한 거야. 그래서 그러면 뭐라도 내가 하나 좀 팔아줘야 되나 이러면서 그 구두 가게 이렇게 둘러보면서 뭐 살 게 없나 라고 봤는데 또 뭐 막상 뭘 사려고 간 건 아니니까 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빈손으로 이제 나오면서 마지막에 이제 밑줄이 딱 끄어져 있는 건데 내용은 이런 거죠. 무료로 구두 닦는 서비스를 받고 나왔는데 마음이 불편했다. 그래서 무료 서비스의 함정이 미안한 마음에 처음에 사려고 들어간 게 아니었지만 불필요한 것을 사게 될 수도 있는 뭐 이런 게 있다라는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여러분 마지막에 밑줄 그어진 데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many others 다른 사람들은 were not so fortunate 지금 밑줄이 있어요. 괜찮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여기저기 많이 쓰실 수 있어요. 많이 쓸 수 있고 그 미묘한 뉘앙스 캐치하기 좋은 게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별표 한번 치실래요? even though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접속사인데 일단 좀 써볼까요? 얘랑 똑같이 쓰는 애들이 몇 개 있죠. 여기 지금 even though가 돼 있는데 even though랑 뭐 even if 얘도 똑같고요. 아니면 although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though라고만 써도 됩니다. 전부 다 접속사고요. 뒤에 주어 동사라는 어떤 절을 끌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A가 이제 주어 동사 구조고 요 B도 주어 동사 구조예요. 네, 절이에요, 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거 해석할 때 얘가 앞에가 지금 종속절이고 얘가 주절이에요. 그 접속사가 끌고 오는 애가 이제 종속절이고 주어 동사로 바로 들어가는 애가 이제 주절인데요, 여러분. 여러분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실 주절이 메인입니다. 주절이 언제나 메인이에요. 얘가 메인이에요. 근데 한번 보세요. 비록 A일지라도 B하다 그랬거든요. 제가 쉽게 예문을 하나 들어볼게요. 비록 그 남자가 뭐 친절할지라도 그 남자는 사실 못됐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지금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은 비록 그 남자가 친절할 수 있지만 그 남자 못됐어. 지금 이 말을 하고 싶거든요. 얘가 핵심인데 방향성 한번 보세요. 비록 그가 친절할지라도 걔는 못됐어. 이렇게 가잖아요. 언제나 이런 even though나 although 같은 애들이 끌고 올 때 얘가 끌고 오는 요 내용이랑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요 주절의 내용은 언제나 반대 느낌이 들어가요. 비록 내가 열심히 했지만 실패했다. 반대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혹시 뭐 이런데 혹시 이제 빈칸이 뚫려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여기 앞에만 봐도 약간 좀 느낌을 얻을 수는 있어요. 아, 이거를 뒤집어서 반대로 여기다 넣으면 되겠구나. 이런 느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마지막 문장 한번 보세요. 이거 사실 애매했을 수도 있는데 보세요. 그 마침내 아까 그 구두 닦기 들어갔다가 살 게 없어. 조용히 그냥 나왔단 말이에요. I quietly walked out of the store empty-handed. 그래서 마침내 내가 빈손으로 약간은 uneasy, 좀 미안해라, 불편한 마음으로 이제 빈손으로 나왔어요. 자, 보세요. 비록 나는 우리 manage가 그럭저럭 뭐 해내다란 동사잖아요. 관리하다도 되는데 그럭저럭 가까스로 해내다도 돼요. 그러니까 비록 나는 그 가게에서 escape, 가까스로 그럭저럭 아무것도 사지 않고 돈 쓰지 않고 그럭저럭 이렇게 도망쳐 나왔지만 뭐뭐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확실히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많은 다른 애들은 그렇게 운이 좋지는 않지 않았을까. 되게 많은 애들은 운이 없었을 것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뭔 소리지? 운이 없다는 얘기가 뭔 소리야? 이게 이제 고민될 텐데 그러지 말고 요 A랑 B는 서로 반대라니까요. 반대야. 그럼 느껴보세요. 아, 비록 나는 아무것도 안 사고 돈 안 쓰고 빈손으로 나왔지만 남들은 빈손으로 못 나왔을 거다. 그 얘기를 여기다 이렇게 쓴 거예요. 남들은 아마 뭐 돈 쓰고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얘도 그 답에 3번에 보면은 ended up buying something unnecessary. 불필요한 무언가를 결국에는 사게 되지 않았을까인 거죠. 우리 end up ing가 결국에 ing 하게 되다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나는 그럭저럭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왔는데 남들은 결국에 필요하지 않았던 뭔가를 구매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게 even thouggh가 사실 이 문제를 풀 땐 되게 큰 단서였던 거죠. 네, 괜찮죠? 이거는 수능에 연계하려면 그냥 이야기라서 여러분 그 뭐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삽입은 가능한데 뭐 예쁜 주제문이 딱 이렇게 일반화된 표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내용만 알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의 단어만 정리하고 가면 좋겠는 게 여기 중간에 보면 I had to even the score 이라는 표현이 하나 있거든요. 요 even이라는 단어만 하나 정리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even을 지금 동사로 썼습니다. 우리가 even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부사로 쓸 때는 even, 자 부사일 때는 뭐 심지어 이렇게도 많이 알고 있는데 여러분 얘가 형용사로 쓸 때는 홀수를 갖다 odd number, 홀수는 우리가 odd number 이렇게 가고요. 얘가 짝수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even number 그럼 짝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짝수는 2의 배수니까 이렇게 2, 4, 6, 8 이렇게 짝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치우친 게 아니라 2의 배수로 균일하게 고르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even이 고른, 뭐 균일한 이렇게 쓸 때도 있어요. 아니면 뭐 되게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평평한, 뭐 이렇게 자갈밭 이런 건 되게 울퉁불퉁할 텐데 자갈밭처럼 울퉁불퉁한 게 아니라 평평한이라고 할 때 the even floor 이렇게 써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느낌에서 나와가지고 동사로 even은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고르게 평평하게 하다라는 동사의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필자가 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I had to even the score somehow.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얘한테 구두닦이한테 마음에 빚이 있는 거야. 어쩌까 뭔가 미안한 거야. 그래서 뭘 사줌으로써 이거를 이 스코어 원래는 점수지만 이 점수를 좀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이렇게 비슷하게 맞춰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걸 갖다가 even이란 동사로 지금 표현을 한 거죠. even the score. 그래서 마음의 빚을 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치우쳐 있었어요. 내가 너무 빚진 게 많아서 미안했단 말이야. 근데 이 마음의 점수를 조금 이렇게 빚진 거를 청산해서 좀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해야지 하고 뭐 사줘야 될까? 빚을 좀 갚아볼까? 라고 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even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3강에서 봐야 될 것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EBS는요, 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내신 대비를 하셔야 되면 어느 정도는 외우셔야 되는데 수능 대비만 하실 때는 막 이렇게 달달달 외운다기보다는 일단 물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외우셔야 되는 건 맞아요. 단어 정리는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단어 정리하고 나서는 일단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하세요. 어떤 소재에 그리고 뭐 어떻게 내용이 진행되는지 그 내용을 이해를 먼저 하시고요. 연계가 됐을 때 얘가 뭐 순서 배열, 문장 삽입, 뭐 빈칸 어떤 걸로 나올 만한 단서들이 글 속에 있는지를 내가 만약에 문제 출제한다 그러면 이거를 뭐 A, B, C로 이렇게 끊었을 때 단서가 있을 것인가 이런 거를 좀 내가 문제 출제한다는 마음으로 보면 공부할 때 훨씬 더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는 공부를 할 수가 있으세요. 괜찮으시죠? 제가 이제 변형 문제는 스몽디 사이트에 이렇게 파일로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또 다운받아서 풀어보시고 연계 변형으로 해서 올려놓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뭐 댓글이나 답으로 주시고요. Q&A도 있어요. 스몽디 홈페이지 가면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 네, 집에서
공부하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또 다들 고생하고 있지만 네, 할 건 해야죠. 네, 감사합니다. 4강에서 만나겠습니다.